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데스크의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솔루션에 대한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 오토데스크에서 새롭게 출시한 빌딩 디자인 스윗 2014 버전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은 설계에서 시각화, 시공, 운영에 이르는 건축 프로젝트의 전생애 주기 동안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되는 모든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디자인과 시각화 시뮬레이션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마다 활용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협업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건축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오토데스크의 솔루션들은 건축주에서부터 건축 설계, 설비 엔지니어링, 구조 엔지니어링, 시공에 이르는 5가지 분야의 업무 영역을 지원합니다. 오토데스크의 목표는 이런 5분야의 고객들이 모델 기반의 솔루션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건축건설 업계의 사업 환경을 보면 몇 가지 거시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35억 정도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50억의 인구가 도시의 생활 기반을 가질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한된 지역에 과밀도의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 전기나 수도, 용수나 연료 등을 충분히 공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요구가 건물의 설계와 시공, 운영 단계에서의 지속 가능성 요구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가고 인수합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프로젝트 자체도 대형화되고 더욱 복잡한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설계와 시공을 완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단계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연관 업무 간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고 데스크탑과 모바일을 아우르는 긴밀한 협업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토털 솔루션 셋입니다.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은 BIM뿐만 아니라 CAD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모두 지원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건축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간의 긴밀한 워크플로우 지원과 오토데스크 360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스크탑과 모바일을 하나의 업무 환경으로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설계나 시공 프로세스일지라도 완벽하게 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시뮬레이션과 전문적인 분석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에 포함된 전문 제품군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대안 선택과 의사결정을 위한 엔지니어링이나 시각화 결과물들을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최종 단계인 도면화까지도 빌딩 디자인 스윗 하나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 2014 버전을 소개합니다.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은 3가지 에디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얼티밋 에디션이며 각각 8개, 11개, 14개의 전문적인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빌딩 디자인 스윗의 모든 에디션에 새롭게 추가된 제품들인 오토데스크 리캡과 오토캐드 레스터 디자인은 기존 환경을 디지털 정보로 캡처하여 리모델링이나 증축,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3D 모델 기반 설계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티밋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인프라웍스는 작게는 단지 계획에서 크게는 도시 개발에 이르는 규모까지
건물과 사회 기반 시설들의 통합적 시각을 계획 단계에서 제공해 줍니다. 빌딩 디자인 스윗 2014의 모든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는 오토데스크 리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리캡은 이번에 스윗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오토캐드 레스터 디자인과 함께 아날로그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후에 3D 모델 기반 설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나 축적의 정보가 없는 이미지 파일을 CAD에서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벡터라이징 해주는 것이 레스터 디자인이라면 오토데스크 리캡은 보다 더 원시적인 3차원 정보를 3차원 공간 객체 정보로 디지털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나 정밀 항공 사진을 만드는 장비로부터 캡처된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오토데스크 360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혹은 오토데스크의 주요 데스크탑 솔루션들인 레빗이나 네비스웍스, 오토캐드와 같은 제품에서 수정과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리캡의 제품 구성은 3가지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리캡 스튜디오입니다. 레이저 스캔 데이터로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적인 3차원 객체로 변환할 수 있도록 포인트 클라우드인 상태에서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고 편집 등을 할 수 있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수백만에서 수십억 개의 점들로 실존하는 객체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크고 무거워서 로우 데이터 상태로는 데스크탑에서 편집은 물론이고 단순 검토 작업을 하기에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라이카나 파로 등의 전문적인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 확인용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포인트 클라우드 로우 데이터만 있다면 쉽게 데스크탑에서 이런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리캡 포토는 여러 장의 디지털 사진 이미지로부터 입체적인 형상을 연산하여 3D 메쉬 형태로 빠르게 변환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과 대용량 이미지 파일들을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이 많을수록 정확한 형태로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십에서 수백 장의 디지털 사진을 찍어서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3차원 메쉬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캡 엔진입니다.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에 포함된 주요 제품들의 빌트인된 엔진으로서 각각의 제품들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네이티브 포맷으로 읽어들여 정밀한 편집이나 수정을 하거나 레빗이나 맥스, 인벤터 등에서 각각의 고유한 포맷으로 추가적인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리캡은 이렇게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토목, 플랜트 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오토데스크 주요 핵심 제품군들에 통합되어 기존 환경과 전문적인 제품들에서 만들어질 3D 데이터를 쉽게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리캡 솔루션인 스튜디오와 포토, 엔진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현재 환경을 3차원 배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3차원 배경은 이후로 진행될 3D 모델 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를 더욱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3차원 설계를 위한 기반 작업용뿐 아니라 완공된 건물의 에즈빌트 모델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리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빔 설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시공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한 에즈빌트 상태의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완공된 건물의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가 유일합니다. 3D 모델 데이터와 실제 시공된 환경을 1대1로 비교하여 정확한 시공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복잡한 철골 프레임을 가진 초정밀도의 시설물이나 건물들을 시공하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설치가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레이저 스캐닝은 이미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디자인 단계에서의 설계 업무에서나 혹은
포스트 컨스트럭션 단계에서의 공사 이관 업무 준비 등 건설 업무에서도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오토데스크 리캡 솔루션입니다. 오토데스크 리캡의 워크플로우입니다. 데이터 캡처 장비인 레이저 스캐너 혹은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의 카메라 등으로부터 획득한 현장의 정보를 리캡 포토나 스튜디오에 불러들여 검증하고 기본적인 수정이나 편집을 한 후 맥스나 레빗 등의 전문적인 3D 툴에서 이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달하는 간단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토데스크 리캡의 사용자 환경과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레이저 스캐너로부터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불러들이면 됩니다. 스캐너의 용량 때문에 구역별로 나누어져 스캐닝된 데이터 모음들을 한꺼번에 읽어들여 하나의 전체 모델로 합쳐줍니다. 합쳐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상당한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리캡에서는 빠르고 가볍게 전체 정보를 내비게이션하게 해줍니다. 패닝과 줌, 오비팅 작업이 부드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캡은 정말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명령어도 몇 개 없습니다. 시각적인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메스의 조명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층별로 혹은 특정한 높이별로 다른 색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점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객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구속과 특성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도를 재거나 길이를 측정하고 면적을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 기준면을 설정하여 쉽고 편하게 3차원 점 데이터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리캡 스튜디오 자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데이터 편집과 수정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오토캐드 기반의 오토캐드 아키텍처나 오토캐드 MEP 등에서 후속 작업을 위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들이면 오토캐드 엔진 기반에서 3차원 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데이터가 너무 크다면 필요한 부분만 클리핑해서 원하는 지점 간의 정확한 치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존 환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인테리어 설계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샘플 파일은 작은 공장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로서 건축주는 기존의 장비나 벽들을 가능한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거나 레이아웃을 바꾸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환경을 3D 데이터로 둔 채로 빈 공간에 새로운 디자인을 간섭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마치 기존의 도면을 밑에 펼치고 트레이싱지를 덮은 후에 새로운 설계를 진행하는 것과 프로세스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2차원에서 기존 환경과 변화 환경을 동시에 관측하는 거라면 지금 보시는 내용은 3차원에서 기존 환경과 변경될 환경을 동시에 확인하는 아주 새롭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오토캐드 기반 제품들뿐 아니라 레빗에서도 마찬가지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레빗 환경으로 불러들인 모습입니다. 오토캐드 기반 제품들에서의 작업과 다른 점이라면 단지 3D 모델을 생성하고 속성을 부여하고 편집하는 각 제품들 간의 고유한 기능들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의 프리미엄 버전 이상부터 포함되어 있는 레빗은 건축, 구조, 설비를 통합하여 총체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의 모델과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설계 변경과 협업 프로세스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결과로 최종 산출물인 도면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흐름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완벽한 3D와 2D의 정보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레빗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현존하는 빔 솔루션 중 가장 광범위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D CAD의 속성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자재 라이브러리가 많을수록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레빗은 빌딩 프로덕을 제조하는 수백 곳이 넘는 제조사가
무상으로 자사의 제품들을 레빗의 패밀리로 공급하는 레빗 전용의 라이브러리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는 감시용 카메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조사의 제품 스펙이 레빗 객체의 파라미터로 변환되어 특정한 공간을 빈틈없이 커버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 카메라의 개수와 위치, 마운팅되는 높이, 렌즈의 심도나 각도와 같은 속성들을 설계 단계에서 실제와 같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빌딩 디자인 스윗 프리미엄 이상 버전에서 제공되는 네비스웍스는 일정표와 연동되는 공정 시뮬레이션 기능이나 복잡하고 대용량인 빔 모델의 리뷰와 확인 같은 작업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네비스웍스는 건축, 구조, 설비 분야가 통합된 모델 내에서 시공을 위한 부품이나 자재의 물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시각화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면 대 면이나 점 대 점으로 객체 간의 거리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3D 기반의 모델을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저작 도구인 레빗과 이렇게 만들어진 대용량 모델을 쉽게 통합하여 다양한 검토와 시각화, 물량 산출 등을 할 수 있는 네비스웍, 아울러 오토데스크 360 서비스가 결합된다면 사무실과 현장에 국한된 업무 환경이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장소로든 확장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나 시공 등 어느 단계에서나 공유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보내줄 수 있으며 데스크탑의 성능과 무관하게 고해상도의 렌더링 화면을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고 컴퓨팅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이나 해석 작업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360은 건축건설 업무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자간 협업을 지원할 뿐 아니라 시간적, 물리적 제약 없이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디자인, 시각화, 시뮬레이션, 협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의 목적입니다. 설계는 3D 기반의 빔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기존의 방식대로 도면 위주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오토데스크의 빌딩 디자인 스윗은 유연성 있게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D를 시작하는 경우 기존 환경인 3D를 데이터화하는데 새로 개발된 리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빗의 적극적인 활용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디자인 의도를 잃지 않고 설계를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모델들을 빠르게 가볍게 통합하여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네비스웍이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설계를 진행하는 초반기나 마지막, 심지어는 시공 단계에서도 3D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쉽게 업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이 조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도면화를 시키는 데 있어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기반의 다양한 제품들이 도움이 됩니다. 상세 설계와 제작을 위한 샵 드로잉도 오토캐드 기반의 제품들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 360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토캐드가 설치되지 않은 데스크탑이나 태블릿 환경에서도 도면 작업에 대한 협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척된 설계를 검증하거나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 작업들도 용이해집니다. 구조 해석이나 간섭 체크, 신뢰도도 분석이나 공정 시뮬레이션 등은 설계 업무 프로세스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프로세스로 관리됩니다. 결과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은 더욱 빨리 설계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건물 성능 분석은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가장 비용 효율적인 건물을 완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데스크탑의 성능과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속도와 정확도를 가지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설계와 시공 전반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중간 결과물일 겁니다.
프로젝터 입찰 과정에 필요한 스케치부터 공사 기간 중 필요한 마감재의 선정까지 가상현실과 같은 리얼리티를 가진 환경에서 보여주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은 3D와 2D 디자인의 전 과정을 커버하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다양한 시각화와 시뮬레이션 작업들을 처리합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사무실에서나 현장 혹은 이동 중에도 작업 중인 데이터와 결과물들을 혼자 혹은 여러 명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크게 디자인과 시공, 그리고 운영과 유지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 단계별로 설계와 공법의 검증과 의사결정을 위해 시각화와 시뮬레이션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들이 오토데스크 360과 함께 사용된다면 최고의 설계 결과물과 시공 결과물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초기 컨셉 설계 단계에서 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빌딩 디자인 스윗을 활용한 워크플로우를 한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의 디자인은 다양한 옵션과 대안들을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실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이후의 좋은 설계와 시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기존의 초기 단계의 설계는 평가와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장소나 리소스의 제약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오토데스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아이패드용 앱인 포밋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포밋은 작년에 처음 출시되었고 업계 최초로 제공되는 컨셉 모델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모델을 밀고 당김으로써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10에서 20% 정도 사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토데스크 360 계정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환경이라면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이 모바일 기기에서 만들어진 컨셉 모델 작업 결과를 클라이언트나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맵이나 다음, 네이버 맵 등을 실행시켜 부지의 위성사진이나 지도를 다운로드 받은 후 포밋에서 불러들여 그 사진 위에 형상을 만들고 배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지적도 이미지를 이메일로 받아 바닥에 덮고 설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포밋은 단순한 매스 모델링 툴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목표하는 옆면적을 설정하고 매스 상태의 모델을 편집하면서 목표한 면적에 근접하게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스는 오토데스크 360을 통해 레빗에서 바로 불러들일 수 있는 RBT 파일로 변환되어 초기 디자인을 계속하여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은 역시 프리웨어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인 바사리입니다. 바사리는 레빗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특히 컨셉 모델링 기능에 포커스를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와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환경이나 사용법이 레빗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레빗 환경에 익숙해지기 원하는 CAD 사용자에게 좋은 연습 툴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레빗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바로 쓰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사리는 컨셉 모델링 툴일 뿐 아니라 에너지 분석이나 윈드 터널 분석이 가능한 해석 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레빗과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바사리에서 진행된 설계 결과물을 레빗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며 레빗에 비해 가볍고 초기 설계 단계에 유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계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밋에서 만들어진 RVT 파일을 불러들여 초기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분석이나 풍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사용해보신 분들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 다이나모입니다. 다이나모는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포밋이나 바사리와 달리 레빗이나 바사리 위에서 작동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더욱 자유로운 프리폼 디자인을 위해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비주얼 프로그래밍 툴입니다. 레빗 엔진의 파라메트릭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프리폼 디자인의 영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나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바살이나 레빗을 더욱 유연한 프리폼 모델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는 오픈소스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로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나모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프리폼 모델링을 확인하실 수 있는 웹페이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모는 컨셉 모델 단계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라이노와 그래스호퍼에서 가능한 형상들을 레빗이나 바사리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합니다. 건물의 형상뿐 아니라 커튼월 디자인이나 컨셉추얼 프레임 설계까지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레빗 아키텍처 유토피아 시티 페이지를 방문하신다면 도시 차원에서의 고층 건물들과 기념물들을 포함한 다양한 건물의 자유로운 형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밋에서 컨셉추얼 설계와 시각화가 처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포밋과 바사리, 레빗이 연계되는 초기 설계 단계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설계 의뢰를 받은 건축가는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서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상 부지의 위성사진이나 지도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불러들여 그 위에서 모델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혹은 스케치가 가능한 아이패드용 앱에서 평면 스케치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가가 출장 중이라 사무실에 없어도 컨셉 디자인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척된 설계 데이터는 고스란히 다음 단계의 디벨롭을 위해 바살이나 레빗으로 전달되어 불필요한 데이터 변환이나 전환 프로세스를 막을 수 있어 효율적인 디자인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포밋의 가장 좋은 점은 아주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인 건축주와 설계 아이디어에 대한 의사소통을 시각적으로 쉽게 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포밋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스크린샷으로 찍어 이메일이 첨부 파일로 건축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1차 컨펌을 받은 디자인은 바사리에서 불러들여져 보다 디테일한 모델링을 진행시키거나 필요하다면 일광 분석을 통한 에너지 성능이 고려된 최적의 형상과 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연환기 효율성을 높이거나 냉난방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의 배치나 오프닝의 위치, 크기 등도 풍동 실험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이 결정되면 레빗으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와 추가적인 작업으로 설계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포밋을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쉽게 객체를 움직이고 돌리며 전체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포밋에서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은 대상 부지의 정보를 포밋으로 가져오는 일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케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구글 맵에서 대상 부지의 위성 사진을 불러들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앱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하여 위성 사진이나 지도를 이미지로 저장하여 언더레이로 부착시켜 구글 맵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캐닝되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지적도나 이미지로 저장된 CAD 파일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겹쳐진 위성 사진 위에 스케치 툴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형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여 직선이나 곡선을 자유롭게 스케치하고 완성된 도형을 손가락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건물의 높이값을 주고 있습니다. 스케치되는 도중에 보이는 원들 중 큰 원은 다음 스케치점을 기다리고 있는 마크이며 중간의 파란색 원은 밀거나 당겨서 곡선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객체에 스냅을 걸거나 바닥의 그리드에 스냅을 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형상을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포밋 웹사이트에 방문해 보신다면 이 간단한 앱으로 얼마나 자유롭고 놀라운 형상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델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탭에서는 스케치 속성들을 조정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부지 면적과 옆면적을 설정하면
그에 대한 비율이 모델의 변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을 수정하면서 목표하는 면적에 다다르는 것을 즉각적으로 시각적인 피드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포밋을 일반적인 3D 모델링 툴과 차별화하는 점입니다. 포밋은 건축 설계 프로세스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사용자는 층고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정해진 층고와 전체 높이, 건물의 높이를 연산하여 층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옆면적을 자동으로 합산해 줍니다. 설정 탭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풍부하게 주기 위한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습니다. 재질 탭에서는 색상과 재질을 지정하고 불러들여서 모델에 붙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매핑 소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아이패드에 있는 카메라로 재질의 사진을 찍어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의 색상과 재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도까지 설정할 수 있어 커튼월이나 유리 등의 재료를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광 조건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델이 대상 부지의 실제 위도와 경도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에 기반하여 365일 어느 날이라도 해당하는 날짜의 특정한 시간대에 음영의 위치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메일을 통하여 건축주나 동료들에게 기본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360 서비스는 이러한 워크플로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밋에서 작업을 마친 후 클라우드로 동기하고 완료되면 결과물이 오토데스크 360 계정에 RBT 파일로 변환되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는 오토데스크 360 계정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접 이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에서 RBT 파일로 변환되는 시간은 모델 파일의 크기와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분에서 5분 정도면 변환이 완료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RBT 파일뿐 아니라 SAT 포맷으로도 동시에 저장되기 때문에 SAT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도 포밋에서 만든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스케치업 등에서 만들어진 주변 모델 데이터도 SAT로 저장된다면 포밋에서 바로 불러들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면서 서브스크립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무료 계정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파일 저장 용량도 무료 계정에 할당된 3기가보다 훨씬 더 많은 25기가가 제공됩니다. 다음 파트는 에너지 분석입니다. 에너지 분석은 초기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특정한 형상이 에너지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토데스크 360 에너지 분석의 특징들과 초기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360 에너지 분석은 레빗이나 바사레에 깊이 통합되어 작동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아주 빠르게 에너지 분석의 실행이 가능한 에너지 모델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줍니다.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석용 모델은 전문가들에게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빠른 에너지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웹 기반의 기후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만 개 이상의 기상 관측소로부터 받은 기상 데이터는 오토데스크의 프라이빗 서버에 저장되어 오토데스크 고객 대상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면 언제든 접속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대시보드 형태의 그래프와 숫자로 표현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시각적인 형태로 데이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설계의 여러 옵션들과 건물의 형태를 바꾸어 보면서 에너지 측면에서의 결과를 동시에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주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심이 있다면 초기 설계안의 결정과 승인에 있어 최선의 설계라는 승인받는 데 용이합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인 결과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확한 의사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수익과 서브스크립션을 함께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오토데스크 360 에너지 분석 툴의 하나인 그린 빌딩 스튜디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더욱 깊은 에너지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최근 그린 빌딩 스튜디오에 추가된 기능은 레빗이나 바사리에서 올려진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30개의 서로 다른 디자인 옵션이 적용됐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비교 분석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 사례로서 서로 다른 30여 개의 옵션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데 걸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불과 몇 분 만에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보시면 한 번의 베이스런 결과물에 수십 개의 다양한 배치 각도와 개구율 변경 등이 조합된 결과물이 불과 1분 만에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딩 성능 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locks.autodesk.com/bpa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 2014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이성우입니다. Q&A 시간을 진행하겠는데요. 방송 도중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요. 질문 주신 내용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김기범님께서 패널라이징이 가능하냐고 레빗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레빗 기능 중에 곡면에 패널라이징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매스 모델 단계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라이노하고 그래스호퍼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초기 컨셉 모델 단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호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건축업계에서의 3D 설계가 제조업체에서보다 좀 일반화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건축업 자체가 제조업에 비해서 현장 작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0% 공장 생산한 후에 조립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구축되어 있으면 쉽게 3D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건축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들이 하나를 만들어서 똑같은 걸 여러 개 찍어내는 그런 제조업과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물의 어떤 결과,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시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모델링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서 건축업계에서 3D CAD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익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사전 조립이라든지 제작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현재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건축 건설 업계에서도 3D CAD의 활용이 보다 일반화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봄 관리 기능이 있느냐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봄 관리 기능은 사실 레빗보다는 빌딩 디자인 스윗 얼티밋 버전 안에 있는 인벤터에서 지원이 됩니다. 오토데스크가 스윗을 개발한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건축 건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꼭 설계라든지 시공뿐만 아니라 이런 제작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튼월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할 때는 사실은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CAD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전문적이지만 서로 다른 도메인에 속한 제품들이 필요한 경우에 보다 원활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에선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시각화 쪽 전문적인 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기범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 더 해 주셨네요. 보안상의 이유로 오토데스크 360 서버를 산에 설치가 가능하냐라고 그 질문 주셨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약 산에 설치해서 운영하시려면 그 똑같은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어떤 장비 가격이라든지 그 시설의 유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가격 대비 고성능, 고효율적인 이용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사외에 저장된 것을 상당히 그 탐탁치 않아 하는 게 사실 이기 때문에 그런 보안 문제는 꾸준히 그 고객분들한테 그 저희가 문의라든지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360 서비스의 보안 관련 내용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그 360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자 관련 정책, 스펙이라든지 팩시트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는 정확한 답변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360 서비스 자체에 대한 보안의 어떤 그 객관적인 그 수준이라든지 지표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범님께서 요청 주신 사항인데요. 바사리에 해석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내진 해석이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사리는 일광 분석과 윈드 터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오토데스크 360 서비스 중에 로봇 스트럭처 어널리시스의 기능들 중에 정적 해석을 클라우드 상에서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그 구조 해석 관련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질문을 주신 나인원님께서는 포밋에서 디자인할 경우 지하층에 대한 표현도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지하층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지요. 예, 가능한데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밋에서 보셨던 그 그리드 있죠. 그 그리드는 온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기준되는 바닥면, 그러니까 그라운드 레벨을 설정을 하고 모델링 자체는 그 바닥면 이하로도 할 수 있고 그 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하로 하게 되시면 그 이하에 모델링 된 부분을 보시려면 이렇게 그 오빗을 해서 그 아래쪽으로 그 시각을 좀 돌려주시면 지하 부분의 어떤 모델링 작업하신 결과물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한울님께서 그 지하층 공사에서는 그 지하층의 층력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계산할 수 있는 툴은 없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그 지하층의 층력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갖고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대용님께서 오토데스크 360은 왜 360인가 로 이렇게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1년 중에 한 5일 빼고 365일 동안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360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프로젝트를 전방위로 360도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측면에 걸쳐서 업무의 흐름을 끊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360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승우님께서 또 질문 하나를 해주셨는데요. 플렉시블한 곡선 처리에 디자인이 대부분 어렵던데 오토데스크 제품은 어떤가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프리폼 디자인은 그 레빗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그 약간 아쉬움을 느끼시는 고객분들이 많았던 것이 좀 사실이었는데
컨셉 모델링 쪽으로 오토데스크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이 한 단계씩 업데이트 될수록 훨씬 더 자유로운 어떤 그 프리폼 모델링이 가능해지거든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 그 완전히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아주 자유로운 그 형상을 만들기는 사용자들의 숙련도 수준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방송 중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다이나모를 활용한 그 프리폼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사례들을 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어떤 숙련도라든지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시는 형상들을 만드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김태식님께서 상당히 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토데스크의 빌딩 디자인 스윗 2014 버전과 기존에 출시되어 사용 중인 타사 제품과의 비교해서 제품의 기능상의 가장 큰 차이점과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와 같이 이런 특정한 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 필요한 모든 업무 흐름상에서 필요한 모든 전문적인 툴들을 하나의 솔루션 셋으로 제공하는 그 타사는 아마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비교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스윗에 대한 전체적인 제품들, 그러니까 8개에서 14개에 대한 제품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워크플로우상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반면에 타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차윤아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폼 모델링을 강조한 제품은 없는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프리폼이라는 건 사실은 처음에 그 매스를 잡을 때 그때 많이 그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느 정도 폼이 완성이 되면 실시 설계 단계에 가게 되면 그 단계에서 실제 뭐 제조라든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타설을 하기 위한 정밀한 폼을 그 계속 그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 와서 형상의 자체를 틀어버린다는 건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폼의 전반적인 형상이라든지 특징을 결정짓는 것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가능하게 되고요. 실시 설계 단계에 가게 되면 그 초기 설계 단계처럼 그렇게 많은 어떤 변형이나 아니면 그 수정을 하는 것이 그 프로세스 상이나 아니면 실제 그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마 그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박한울님께서 해주신 질문 중에 아까 해주셨던 뭐 지하층의 충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토사라든지 토질에 대한 압력, 수압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아마도 가능하다면 오토데스크에서 출시한 그 시빌 3D라는 제품에서 그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그 시빌 3D의 그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이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시빌 3D에서 가능한지를 확답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홍영희님께서 제품 설명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제품만 해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 되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스윗을 한 40분? 뭐 1시간이라고 쳐도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다양한 쪽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설계 쪽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시공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주 쪽이라든지 발주처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활용도랄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소개를 하기에는 사실은 웹캐스트라는 형식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가능하면 오프라인이나 이런 쪽에 기회를 만들어서 보다 전문화된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수님께서 질문이 아니라 요청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오토데스크에서 전문 교육을 운영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총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실무적인 과정에 입각한 레빗이나 아니면 기타 오토데스크 건축건설 솔루션들을 교육해 주고 계시는 업체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전체적인 목록이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나 아니면 총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같은 것들을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확인해서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윤아님께서 현업에서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군을 묶어서 프로세스 제안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좋은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이런 내용 앞으로 차후에 저희가 진행할 웨비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전 질문 해주신 분들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정선웅님께서 말씀 주셨던 질문이 레빗의 경우 패밀리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패밀리를 만들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점을 보완할 만한 사항은 없는지, 실무에 필요한 자료의 배포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방송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seek.autodesk.com에 가시면 레빗 기반의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제품만 하더라도 만드는 제조사도 수십,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 곳이 넘고 하나의 제조사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제품들의 라이브러리들이까지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종류의 라이브러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오토데스크에서 만들어서 사실 제공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제조사 쪽에서도 계속 새로운 모델이 저희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커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크라는 홈페이지고요. 실제 빌딩에, 그러니까 건물에 사용되는 공산품, 제품들을 제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을 설계나 시공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오토데스크는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나 소개 자료 요청을 주신다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요. 가격 정보는 저희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리셀러 하시는 분들 연락처와 주소, 이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개 자료 요청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소개 자료 같은 것들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빌딩 디자인 스윗 쪽에 가보시면
아마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김대용님께서는 기존 2013보다 업그레이드된 기능 위주로 소개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말씀 주신 내용이 충분히 커버가 안 된 것 같아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한 가지 참조하실 수 있는 좋은 그 머티리얼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시면 그 앱스토어에서 오토데스크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레빗 2014라는 앱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한 230메가 정도 되는데요. 다운받으시면 레빗 2014 건축과 구조와 그 설비 쪽에 개선되거나 추가된 기능 위주의 동영상이 15개인가 아마 들어 있습니다. 뭐 한글 더빙이나 뭐 자막이 지원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 실제 화면을 레코딩해서 더빙이 아니라 그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면만 보셔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 위주로 많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대략적으로 다 된 것 같아서요.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방송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오토데스크 빌딩 디자인 스윗 2014 버전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